안녕하십니까. 4주차 통계와 자료 분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확률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 1절에는 확률에 대한 개념하고 2절은 이제 확률의 계산, 3절은 통계적 독립사상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확률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robability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5가 나온다든지 4가 나온다든지 1이 나올 그런 가능성들을 통상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확률. 자, 이런 확률들은 통상 이제 0에서 1의 사이에 값을 갖게 되는데 확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이 반드시 발생한다 라는 의미이고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려하고 그 발생 가능 확률을 합하게 되면 그 값은 당연히 1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률의 경우에는 뭐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확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수학적 확률은 이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 또는 과정을 살펴볼 때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 뭐 똑같은 조건 하에서 뭐 표본 추출이나 실험을 계속 반복할 때 자, 어떤 결과 또는 사건이 나올 이 상대적인 빈도수 또는 비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통계적 확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확률인데, 자, 이런 통계적 확률은 여러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던 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제 구해지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구한 확률이기 때문에 통상 이 통계학에서는 이 통계적 확률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주관적인 확률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뭐 과거 경험이나 또는 개인적인 의견,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이제 도출되는 그런 확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확률의 계산이라고 해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자, 계산하기 앞서 이제 확률의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 확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단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죠? 하나의 특정 사건이죠. 반면에 이제 결합 확률은 둘 이상의 특정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 통상 결합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했고 그 전제 하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 중요하니까 뒤에 가서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1을 보시면 4-1을 보시면 자, 학생들의 IQ하고 대학 입시 합격률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년간 총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단순 확률, 뭐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Q 125 이상이면서 합격한 학생 수가 60명이고요. 125 이상이면서 불합격한 학생 수. 자, 20명. 그 다음에 IQ 125 미만이면서 합격한 학생 수. 50명. 그 다음에 IQ 125 미만이면서 불합격한 학생 수. 70명. 그죠?
자,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2x2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진 자료를 정리를 해봤더니, 자, 왼쪽 편에는 이제 합격, 불합격 기준으로 이제 보고요. 자, 이 X축 방향으로는 이제 IQ 125를 기준으로, IQ가 이제 125 이상인 경우,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입력해 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통상 통계 분할표를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 분할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금 앞에서 봤던 이 단순 확률이나 결합 확률 또는 조건부 확률 등등에 대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자료 가지고 단순 확률과 이제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학생을 택했고, 그 학생의 IQ가 125를 넘을 확률. 자, 가만 봤더니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이 됐죠. 그죠? 20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학생을 택했기 때문에, 자, 그 학생이 IQ가 125를 넘을 확률.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통상 125를 넘는 학생의 숫자들은 80명이죠. 그죠? 전체 2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IQ가 125 이상이래요. 그죠? 자, 그런 경우는 80명이 있으니까 80 나누기 200 해주면 자, 그게 확률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합 확률은 둘 이상의 특정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 이제 임의로 한 학생을 선정했을 때 자,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고 뿐만 아니라 이 IQ도 125를 넘을 확률. 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생겼죠. 그죠? 대학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IQ도 125를 넘을 확률. 자, 보면,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10명이죠. 그죠? IQ도 125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총 60명이 있겠죠. 그죠? 전체 200명 중에 한 학생을 택했더니, 자, 일단, 대학에 합격했고, IQ도 125 남는다. 라고 하면 60명일 겁니다. 그래서 60 나누기 200 해주면, 이 확률이 이제 결합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상황들을 좀 보면,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를 잠깐 보면, 자, 일단 무작위로 한 학생을 뽑았대요. 그죠? 그 학생의 IQ가 125 미만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125 미만인 학생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확률. 자, 계산해 보면 대학에 입학할 확률, 합격 인원수가 50명이니까 자, 50 나누기 120 해주면 이 조건 확률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 이 두 확률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절 통계적 독립사상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좀 이해를 할 때는 항상 통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계적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어진 두 사건 또는 사상 A, B는 한 사건의 발생이 또 다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자, 이럴 때 통계적으로 독립된 사상이다, 사건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이 통계학을 수강하면 평균 20명이 F를 받아 재수강해야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자, 아무런 추가적인 자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미의 한 학생이 통계학 과목에서 F를 받지 않을 확률은 80%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만약 이 다음 두 가지의 추가적인 자료가 주어져 있을 경우 이 확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 여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독립되어 있는 사건들을 좀 보면, 자, 통계학을 수강한 학생 한 명을 임의로 택했더니, 그 학생의 키가 180cm를 넘었음을 이제 알 수 있었죠. 그죠? 자, 이 학생이 통계학을 무난히 수강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학생의 키하고 통계학의 어떤 점수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통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보면 통계학을 수강한 학생 한 명을 임의로 택했더니 이 학생은 한 주 동안 평균 20시간 이상을 통계학 공부에 할애한다고 해요. 그죠? 이 학생이 통계학을 무난히 수강할 확률이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자, 평균 20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은 통계학 점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4-2를 보겠습니다. 자, 예제 4-2를 보시면, 어느 의학자가 비타민 C의 섭취량하고 감기에 걸리는 빈도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해요. 자, 60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자, 이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무작위로 각각 150명씩을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각 그룹끼리는 서로 다른 양의 비타민 C를 섭취하도록 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룹 1부터 4까지 있고, 그룹 1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를 전혀 복용시키지 않은 경우이고, 자, 그룹 2의 경우에는 1000mg의 비타민 C를 매일 복용시킨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5000mg의 비타민 C를 매일 복용시켰고, 네 번째 그룹은 1000mg의 비타민 C를 매일 복용시킨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각 그룹 간의 차이를 좀 봤더니 그룹이 1부터 4에 이어질 때까지 보면 이제 비타민 C가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감기에 걸리는 빈도수, 그죠? 그걸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비타민을 얼마큼씩 복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연구를 담당하는 의학자 역시 누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들 600명은 매주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감기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되어 있었고, 그죠? 겨울이 지난 뒤에 이들 600명의 감기 감염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50명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자, 50명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감기에 걸렸고, 나머지 50명은 3번 이상 감기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 자, 두 번째 그룹은 60명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50명은 한 번, 두 번, 40명은 3번 이상 이렇게 나왔죠. 그죠? 세 번째 그룹은 80명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죠? 40명은 한 번 내지 두 번, 30명은 3번. 자, 네 번째 그룹은 100명 정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그런 케이스고, 30명은 한 번 내지 두 번, 20명은 3번 이상. 자, 보니까 이제 비타민C 복용량이 좀 많아질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는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분할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죠. 그죠? 통계 분할표를 잘 만들게 되면 확률은 이제 그냥 얻어지는 거니까 이 통계 분할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 분할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제 감기에 걸린 횟수가 이제 중요한 변수였고, 그다음에 실험 집단이 4집단이 있었으니까 각 그룹 간에 어떤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그룹은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50명이고 한 번, 두 번 정도 걸린 사람은 50명, 3번 이상은 50명이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주어진 대로 이 앞에 이렇게 그룹핑한 내용대로 정보들을 다 입력해 놓으면 각각 이제
전체적인 600명 중에 이제 150명씩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 감기에 걸린 횟수에 따라 몇 명이 되는지 한눈에 이제 파악이 되죠, 그죠? 자, 이런 통계 분할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제 1번의 질문이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대상을 임의로 뽑았대요. 600명 중에. 그 사람이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았을 확률.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이런 경우는 사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확률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600명 중에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았을 확률이니까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은 300명이죠. 300명. 그래서 300 나누기 600 해주면 50% 정도 되는 단순 확률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C번은 이제 그룹 1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대요. 그룹 1에 속해 있는 게 이미 알려져 있다. 그래서 150명이 기준일 것 같고, 자, 그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 자, 50명이죠. 150명 중에. 그러면은 50 나누기 150이니까 33.3%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게 조건 확률이죠. 그죠?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추가적인 정보니까. 자, 이렇게 조건 확률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D번. 자, 무작위로 한 사람을 택했더니, 이 사람은 전혀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라고 돼 있고, 자, 이 사람이 그룹 4에 속해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얘기죠. 그죠? 자, 무작위로 한 사람을 택했더니 이 사람은 전혀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 그죠? 이 사람이 그룹 4에 속해 있을 확률. 자, 보면 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전제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확률 자체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고, 자,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제 300명이었죠, 아까. 300명. 자, 이 중에 이제 그룹 4에 속해 있을 사람. 그룹 4는 이제 100명이네요, 그죠? 100명. 100 나누기 300 하면 되겠네요, 그죠? 100 나누기 300 해주면 이 조건부 확률은 33.3%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잠깐 봤지만, 이 통계분할표만 잘 만들면 나머지 확률들은 그냥 얻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통계분할표를 만들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